반도체, 고성능 축전지,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원료가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은 지난 1992년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그가 이런 말을 꺼낸 이유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것인데요. 지난해부터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출 제한 등 히토류를 무기로 삼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은 중국에 대한 히토류 수입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다행히 미국, 호주, 미얀마 등이 히토류 시장에 진입하면서 지난해 기준 중국의 히토류 생산 점유율은 57.6%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히토류 수입 의존도를 더 줄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히토류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17일 오전 청와대에서는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카자흐스탄의 2025 국가 발전 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한다면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예상처럼 카자흐스탄 희귀광물 개발 등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며 훨씬 좋은 성과를 낸 상황입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가 맞이하는 첫 외국 정상입니다. 양국 간 각별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죠.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적극 협조를 해주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2년 전인 2019년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정상 간 우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의 가장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 국가 중 하나다라며 한국과 협력하고 싶은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을 포함해 550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양국 정부 간에도 경제 공동미 체제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재차 설명하기도 했죠. 그는 이러한 설명 후에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최고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은 히토류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양국 간 지질 탐사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다양한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희소금속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글로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도 잘된 일입니다. 히토류 등 희귀 광물은 배터리 등 분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제안이었죠. 때문에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양국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산업 비타민으로도 불리는 희소금속은 중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나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한국은 최근 수급 안정망 강화 전략을 구상했고, 확보 측면에서 양자 채널을 통해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었는데요. 때마침 카자흐스탄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며 수급 안정망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히토류 개발을 활발하게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 나라에서 히토류를 활발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매장량, 저렴한 인건비, 통제가 수월한 노동자들, 환경보호 무시 등의 필수적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즉 히토류 채굴업은 땅 넓은 개발도상국만 주력으로 밀 수 있는 산업인 것이죠. 때문에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발굴해 수급 안정망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당 소식에 일본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토사구팽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내세우는 핑계는 이러합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의 센가쿠 열도 분쟁 때 히토류의 일본 수출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히토류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았죠. 때문에 일본은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카자흐스탄과 히토류를 공동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당시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포함해 카자흐스탄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히토류 공동 개발에 공식 합의를 했으며, 일본 종합무역상사 스미토모, 일본 국영기업인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 카자흐스탄 국영기업인 카자토프롬이 양국의 히토류 공동 개발 계획에 참여하게 되었죠. 이후 일본과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 북부 스테프 노고르스크에 공장을 지어 시네츠 화학공업이 개발한 기술로 우라늄을 정제하고 남은 흙에서 히토류의 일종인 디스프로슘을 추출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히토류 탈중국의 주된 대상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토사구팽이라는 표현을 쓰는 일본의 반응은 무리가 있어도 너무 있습니다. 10년 전 사업을 공동 추진했다고 해서 한국과 협력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의무도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데요. 아마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이러한 반응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역시 이지메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지질 탐사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네티즌들은 카자흐스탄은 왜 일본과의 협력을 더 강화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한국을 파트너로 결정했나요? 한국이 파트너가 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 달콤한 생각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은 큰 국가적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카자흐스탄과 한국 모두 일본의 기술을 빼먹고 아닌 척하는 배신의 나라입니다.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확대하며 큰 이익을 얻어놓고 먹고 살만하니 한국의 협력을 제한하는 것은 꽤나 비겁하게 느껴집니다. 카자흐스탄은 다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한국은 고마워할 줄 모르는 나라이며 한국과의 협력은 반드시 손해를 불러온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협력을 원하는 나라가 점점 늘어나고 이로써 입지를 넓혀가는 한국의 행보가 꽤나 부러운 듯합니다. 언제나 더 많은 관심을 받길 바라는 일본이지만 토카예프 대통령은 생각보다 한국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카자흐스탄에서 현대와 기아차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점도 언급을 하며 전기차 조립,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알마티 자동차 조립 공장이 지난해 말 완공되어 자동차 생산을 개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전기차, 전기차의 인프라, 배터리까지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화답을 전했죠. 토카예프 대통령은 보건 분야는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한국이 큰 실적을 이루고 있으니 배우고 싶다는 입장을 함께 전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을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한국이 스포츠 강국임을 재확인했다는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한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경우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들은 더욱 기대를 모으게 합니다. 이번 협력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유럽과 중동, 아시아의 교차점에 자리하고 있어 누룰리졸 정책을 추진하며 교통과 물류, 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신북방 정책은 평화와 번영의 신북방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이라는 비전하에 성장 잠재력이 크고 한국과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가진 북방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증진과 동력을 확보하자는 정책인데요. 이 두 가지 정책을 결합할 수 있다면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유라시아 공동 번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대통령인 자신이 직접 관심을 갖고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최근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역전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일본은 이를 부정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점점 확연해지고 있는 사실은 이제 각국이 아시아 중심을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인식해가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